안녕하세요. 양예원입니다.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너무 힘이 들고 죽고만 싶고 눈물만 쏟아지는데 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. 넌 피해자라고, 숨고 아파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고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용기 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.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. 3년 전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평범하게 배우를 꿈꾸며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.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수에 삼수까지 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. 그런 제가 어느 날 알바몬에서 알바를 구하던 중에 피팅 모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면접에 보러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 찾아갔습니다. 처음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참 깔끔하고 예쁜 스튜디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. 제게 연락을 주신 그분은 실장님이셨습니다. 그분은 절 보자마자 감탄을 하면서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자며 예쁜 배경 앞에서 앞, 옆, 뒤를 촬영을 했고 카메라도 잘 나온다면서 웃으셨습니다. 그리고 일단 5회 정도만 촬영을 하자고 했고 촬영은 평범한 컨셉 촬영인데 여러 컨셉이 있지만 가끔은 섹시 컨셉도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.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예원 씨는 연기를 할 거면 천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고. 여러 컨셉으로 찍는 건 연예인들도 그렇게 한다고.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비싼 프로필 사진도 무료로 다 찍어줄 거고 아는 PD랑 감독도 많으니까 그분들께 소개도 해주겠다고. 그 말에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생각하고 속았습니다.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. 그리고 제게 아무렇지 않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거기에 덜컥 제 이름 3자를 적었습니다. 그 후 촬영 일자가 되었고 저는 그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실장님께서는 문을 자물쇠로 채워서 걸어 잠궜습니다. 철로 된 문이었고 도어락으로 문이 한 번 잠긴 것을 또 한 번 손바닥만한 자물쇠로 걸어서 잠궜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.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으며 그 두려움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창문 하나도 열리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걸 그때서야 인지했습니다. 그리고 실장님은 제게 의상이라면 갈아입고 오라고 옷을 건넸습니다. 속옷이었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 아니고 포르노에서만 나올 법한 성기가 다 보이는 속옷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고 난 이런 거 싫다고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실장님은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. 너 때문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냐. 저 사람들 모두 회비 내고 온 사람들인데 너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. 고소할 거다. 내가 아는 PD 감독들한테 다 말해서 너 데뷔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다. 이런 식으로요.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습니다. 분위기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살벌함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. 우리 집은 돈도 없는데 나 이렇게 불효하면 안 되는데 고소당하면 어쩌지, 나 진짜 매장당해서 데뷔도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. 그래서 생각했습니다. 오늘만 참자.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. 20명의 아저씨들은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했습니다.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면서 다가와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.
너무 무서웠습니다. 소리도 지를 수 없었고 덤빌 수도 없었습니다.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.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.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. 강간만큼은 피하자. 말 잘 듣자. 여기서 꼭 살아서 나가자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웃으라면 웃었고, 하트를 하라고 하면 하트를 했고, 다리를 벌리고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 그렇게 했고, 가슴을 움켜쥐라고 하면 가슴도 움켜줬고, 팬티를 당겨서 성기가 보이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됐습니다. 더 심각하게는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보라고까지 했습니다. 왜 싫다고 안 했냐고요? 싫다고 했습니다. 그건 싫어요. 그건 안 돼요. 근데 항상 그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고, 제게 욕을 퍼붓고, 담배를 펴대면서 저런 년을 왜 데려왔어?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. 그럼 그때마다 실장님은 제게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협박을 해왔습니다. 너무 무서웠고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많은 남자들의 여자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정말 무서워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렇게 첫 촬영이 끝났습니다. 실장님은 제게 물어봤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지 않냐고. 그냥 조용히 끄덕였습니다. 전 그 스튜디오에서 나오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. 죽고 싶었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. 그러고 나서 그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. 하고 싶지 않다고, 안 할 거라고. 그러자 또 협박을 해왔습니다. 너가 이미 사인하지 않았냐? 다음 회차들 회원들 다 예약돼 있는데 어쩌라는 거냐? 손해배상 청구하면 너 감당 못할 거다. 그리고 너 이미 찍힌 사진들 내가 다 가지고 있다.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난 이미 사진이 찍혔고 이게 혹시나 퍼질까봐, 내 가족들이 볼까봐, 나 아는 사람이 볼까봐였습니다. 그렇게 5번의 촬영을 하고 5번의 성추행을 당하고 5번 내내 울었습니다. 그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 전 제정신이 아니었고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, 잊고 싶은,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시간이었습니다.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부끄러웠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으며 너무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나만 입 다물고 그냥 그렇게 모른 척 조용히 살면 평생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다고 마음이 편했던 적은 하루도 없었습니다. 혼자 있을 때 자기 전에 항상 인터넷을 뒤져봤고 혹시나 내 사진이 올라왔을까 맨날 불안해했습니다. 배우의 꿈은 당연히 버리게 되었습니다. 나 같은 애는 배우를 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배우가 된다 하더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. 3년 동안 그 일을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지만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안심했습니다. 근데 5월 8일 한 야동 사이트에 그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. 유명세를 타길 원하진 않았지만 유명세를 탄 덕에
내 사진이 퍼졌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제게 메시지가 왔습니다. 별짓 다 했구나. 창녀, 걸레, 잘 봤다 니 보지.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왔습니다. 심지어는 남자친구 인스타 메시지로 제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면서 이걸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?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.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제 가족, 남자친구,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까지도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캡처를 해서 심한 말과 함께 보냈습니다. 죽고 싶었습니다. 진짜로 죽고 싶었습니다. 너무 무서웠고 남자친구인 동민이가 보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? 엄마가 알게 되면, 아빠가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? 또는 내 동생들, 특히 아직 사춘기인 내 남동생이 보면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다시는 날 보려 하지 않겠구나.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. 일단 동민이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죽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. 죽는 것만이 제 살 길이었습니다. 세 차례 자살 기도를 했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더 억울했습니다. 죽기도 이렇게 어렵구나.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어렵고 왜 항상 이럴까. 눈물만 흘렀습니다. 너무 억울한 거는 사진 속 제 모습은 웃고 있어서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.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게 되니까 분명히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자의적으로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.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이대로 숨어서 아무도 없는 데로 도망가서